자, 적용 범위. 과연 요 법을 적용받아서 등기를 안 해도, 요 법을 적용받아서 등기를 안 해도 요런 것들을 보호받으려 그러면 어떤 요건을 받쳐야 적용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요때 요 대상이, 임대차 계약하는 요 대상 물건이 뭐라 해야 돼? 주택이라 해. 주택. 공장은 돼 안 돼? 안 돼. 주택이래. 주택. 그리고 요 사람은 자기가 세입자라고 알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민등록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 사람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어디까지 봐주느냐 이거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주택 임차인. 자, 주택 임차인은 자연인의 하나며, 이때 자연인은 우리나라 국민도 되고 외국인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뭘로? 주민등록으로 공시를 하면 되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 그게 뭘로 봐준다고요? 주민등록으로 봐준다고. 그래서 외국인도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밑에 판례. 법인이 주택임대법 적용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되는 거는 뭐예요? LH공사나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 밑에 2번입니다. 주택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차인. 자,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유용하게 써먹는데 대부분 이용을 잘 안 해요. 자, 가브이오 부동산의 1번 A가 임차인이었습니다.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다 갖췄어요. 자, 2010년도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한 시가 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서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 5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먼저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 가더라도, 확결제까지 받았다. 배당을 받아 가더라도 5천만 원 받아가도 한 1억은 빌려줘도 되겠다 싶어서 2순위로 B가 은행에서 1억을 대출해줘요. 이렇게 돼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011년이에요. 이 사람이 이사를 가게 돼서, 만약에 지금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고 나면 여기 먼저 선순위가 되잖아요. 선순위가 돼. 그럼 1억 대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잘 들어올라 안 들어올라 그래? 안 들어올라 그래요. 자기가 아직 날짜가 남았어? 날짜 남았다고? 그럴 때는 자기가, 이 사람이 자기의 임차권은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이제 요 다음에 C라는 사람이 3순위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요때 A의 요 임대차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경을 그대로 C가 승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1순위, 여기 3순위로 가는 게 아니고 몇 순위로 가? 1순위로. 요때는 요 C가 다시 임대인 갑하고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요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고, A와 C 사이에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돼. A하고 C 사이에 뭐라고? 요 임차권을, A가 가져온 임차권을 양도하고 양수한다는 요 계약을 체결하고, 요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원래 임대차는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 없이 양도하면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대인 누구요? 갑의 뭘 갖다 붙여야 돼? 동의서를 갖다 붙이면 돼. 동의서를 갖다 붙이고, 요 사람이 전출을 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뺀 날로부터 주민등록법상 전입일자 14일 이내, 요 C가 A가 전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A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용을 안 해요. 혹시 잘못돼가지고 이걸 내가 인정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싶고 안 들어올라 하거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자, 거기 봅니다. 자, 양거로 2번. 뭐가 이상하고 신기합니까?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봅시다.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에는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자, 이때 주택의 범위. 자, 1. 요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대상 물건은
주택이랍니다. 그때 주택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일정 면적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1층을 세를 얻어가지고 요게 요만큼은 슈퍼로 쓰고 요게 살림집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옛날에는 이걸 주거용이냐 주거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옛날에는 면적을 기준해서 슈퍼 면적이 더 크면 이건 주거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요때 요 살림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이 사람은 유일한 주거수단일 때 다른데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잠시 낮잠 자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때는 주민등록 해나가도 안 돼. 유일한 주거수단이라 돼. 다른데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을 보면 자 주거용 건물이 2분의 1 넘으면 옛날에는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주거용 면적이 설령 절반이 못 미치더라도 그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하면 주거를 인정한다. 3번 유일한 주거수단이어야 한다. 자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용도를 따질 때는 공부상 용도로가 따져요? 실지 용도로가 따져요? 실지 용도로가 따집니다. 그래서 창고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살림을 살면 주거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인숙 경영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방 한 개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인숙의 방이 30개 있는데요. 그 접수도 보면서 거기 골방 하나를 잠도 자고 해요. 그거는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다방에 있는 저 뒤에 골방 이것도 주거용으로 인정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 저 다방 뒤에 그 고스톱 치는 데 있잖아요. 그 다방 아저씨가 그 주민등록 옮겨놨어요. 그거 인정 못합니다.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임차 당시에는 비주거용이었는데 자 이때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예요. 자 임대차 계약 당시인데 이게 그 이후에 처음에는 창고를 쓰다가 그럼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원칙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으로 사용됐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 주거용으로 바꿀 때 용도를 변경할 때 임대인의 동의나 또는 성낙이 있으면 주인법을 적용해서 보호해주고 성낙 없이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 이때는 적용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오피스텔로 볼 것이냐 주거용 건물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는 비주거용이잖아요. 업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법대로 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거용은 몇 프로예요? 1%. 1%? 비주거용 몇 프로? 4% 아닙니까? 취득세만.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판단하는 게 공부에도 반드시 뭘로 돼 있고 주거용으로 돼 있고 실제 사용도 뭐 주거용으로 돼 있을 때만 1% 정해줘요. 그 취득세 부과할 때는 그렇다고요. 접수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따질 때 주인법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실제 사용 용도가 따집니다. 세금은 많이 받으려고 해 작게 받으려고 해?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주거용을 많이 인정해주고 싶어 인정해주기 싫으니까 오피스텔이라도 1% 적용을 받으려면 공부에도 뭐요?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실제 사용도 주거용으로 해야 돼요. 그래 1%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4%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주인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대항력의 의의 대항력이란 매매, 정여, 교환 등의 사유로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임대차의 효력이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자, 임차인은 신소유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도 임대차 기간까지 점유 사용을 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약서 도장 찍은 처음에 계약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새로 매수한 사람도 또는 정의받은 사람, 교환한 사람, 신소유자에게도 자기의 기간과 보증금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요게 대항력이다. 자, 대항력 요건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며? 맞아요?
자, 그래서 그 1번 주택이 인도되어야 한다. 인도는 점유를 이전한 것을 말하고 주민등록 방법은 단독주택은 그때는 단독주택은 어디가요? 통으로 그 건물 통으로 등기하니까 지번만 일치하면 되고 구분 등기된 집합 건물 아파트일 때는 등기를 그 한동 통으로 해요? 호수별로 해요? 호수별로 하니까 이때 주민등록도 지번, 청, 호수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대항력은 임차인이 땅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사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가 있다. 자, 이 경우 임차인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땅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서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다. 자, 요때는 A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완전히 요 C한테 넘겨줄 때 하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넘겨줄 때 이런 방법을 하면 A의 요 효력을 그대로 C가 그대로 승계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자, A가 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년 했어요. 아직 계약 기간 만 남았어요. 아예 지금 입주도 안 했다 칩시다. 입주 안 해도 되고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다른데 정건이 났어요. 이사를 가야 돼. 자, 이사를 가야 되니까 요때 갑한테 내가 다른데 직장 관계로 다른데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갑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세입자 구하고요.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요. 그때 보증금 빼드릴게요.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인데 어떤 악질 같은 인간들은 네가 2년 계약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절대 2년 동안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요 A가 요때 반드시 요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기가 세입자를 구해요. 구해서 B를 집어넣고 세입자가 있다는 걸 주민등록으로 알려야 된다며. 요때 주민등록은 이 사람은 어차피 빠져나간 사람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누가 살아요? B가 사니까 B의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요 사람의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한다. 요 간접점유의 대항력이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 면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 면역을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이때 대항력과 우선 면역권을 가질 때 그때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요 경매 절차에서 자기가 배당을 받고 권리 행사하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빼도 요 경매 절차에서는 다 보호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실무상은 배당 요구 종기일 뿐만이 아니고 배당 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 빼면 안 됩니다. 요 경매 절차에서는 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요 경매 절차에서 다 보호받아요. 대항력 우선 면허가 다 받는데 요 경매가 진행되다 취하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취하됐고 또 다른 절차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경매 지부였어요. 그때는 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 있었다고 해서 다른 경매 절차에서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 요 경매가 취하되고 다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요구 종기를 다시 정해? 다시 안 정해? 다시 정해. 그럼 그때는 빼쁘면 저 보호 못 받아요. 그래 실무상은 자기가 배당 받는 날까지는 주민등록 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준 채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그때 대항력 상실하냐? 이때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이 아니라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요거 임차인 누군데? A인데 요 밑에 X, Y, Z, 처도 있고 자식도 있더라고요. 이때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른 가족들은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둔 채 A만 잠시 점출해도 주민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우리가 주민등록은 내가 세입자로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확하게 기록돼야 돼요. 만약 주민등록을 잘못해놓으면 내가 이 집에 세입자로 있다는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주민등록으로서 인정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뭐뭐이다. 부동산 등기법상 A동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이걸 A동이라고 안 쓰고 가동이라고 썼어요. 야, 요거는 인정했습니다. 여기 판례 보면 두 동이 있어서 두 동. 여기 A동, B동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게 A동 어느 세대에 입주하면서 A동이라고 안 쓰고 가동이라고 썼어. 그래서 우리 판례가 보면 두 동밖에 없었고 요때 가동이라 하면 누가 보더라도 A동을 공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등기부의 기재하고 요 표지가 등기부 기재하고 대장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다르다면 이때는 우리가 전입신 갈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이건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표시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대장이 우선입니다. 아까 이렇게 하겠어요. 요 집이 처음에 뭐요? 다가구예요. 다가구란 말은 세대별로 등기했어요? 덩어리를 했어요? 통째로 등기가 되는 여기 다가구예요. 다가구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지번까지만 전입신고하면 된다며? 근데 여기 다세대로 바뀌어요. 이때는 동호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요거는 지번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번까지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바뀌어도 계속 이 사람은 보호받아요. 근데 신축 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도 안 만들어지고 등기도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신축 중인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원룸 같은 거 지으면요, 원룸 같은 거 지으면 아직까지 준공검사도 떨어지기 전에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세입자 일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은 만들기 전에 입주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과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 입주를 했고 그게 나중에 불일치한다. 그때는 보호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가구형 주택으로 이미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지고 등기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로 바뀌었을 때는 지분으로 지분까지만 그 주민등록 되어 있던 게 계속 보호를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런데 신축 중일 때는 어느 특정 호수를 지금 등기를 했거나 또는 지분까지 등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빨리 거기에 맞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빨리 맞게 고쳐줘야지. 고쳐 안 줘줬다 그러면 그때는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에요.